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바이너리 로지스틱 이그레션, 즉 로지스틱 이그레션이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하는 건 이제 바이너리 로지스틱으로 해서 결과 변수가 yes, no인 두 그룹인 두 가지 카테고리인 상황에서의 이제 분석이 되겠고, MRS 같이 오디널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오디널 로지스틱이라는 걸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제 토스트를 결과 변수로 사용을 한다. 그럼 토스는 순서도 없고 그냥 5개로 이렇게 구분이 져 있는데 내가 어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서 결과물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멀티노미알, 다항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로지스틱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오늘은 바이너리 로지스틱을 설명을 드리겠고 다음 주에는 오디널 로지스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지스틱을 이제 좀 보시려고 하면 제가 좀 설명을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아까 선형기 분석은 되게 뭔가 변환도 없고요. 그냥 독립 변수를 집어넣으면 결과 변수가 그냥 다이렉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직선으로 나타나서 바이로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해하기도 쉽고 선점도를 그려서 이해하기도 굉장히 쉬운 이제 분석이 되겠는데 사실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를 만약에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이 이제 접목을 시키면 어떤 식의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G를 내가 이제 관심 있는 독립 변수로 보고 CHD를 이제 결과 변수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AG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지만 CHD는 yes, no 발생을 했다 안 했다라고 설명이 될 겁니다. 설명이 이렇게 결과로 이렇게 수집이 되는데 만약에 얘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선형외기식으로 이렇게 한번 피팅을 시켜보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AG를 독립 변수로 결과 변수는 CH, yes, no로 이렇게 이제 2가지 범주만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한 점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는 없고 여기 이렇게 몰려있고 여기 이렇게 몰려있는 상황에서 3점도를 그리고 여기서 선형외기식으로 이렇게 피팅을 이렇게 하면 예,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형식은 이 관계식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식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 변수는 두 개밖에 없어요. 예, CHD가 없었다, 있었다. 근데 이 직선으로 보면 모든 경우에 CHD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일단 0과 1을 벗어나는 피팅도 가능하고 중간에 얘가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해기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해기식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그냥 선형 해기 분석을 돌리면 안 되겠다라고 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CHD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이제 변환할 수 있는 내용이 probability입니다. 그러니까 CHD가 발생될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0과 1 사이인데 독립변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확률은 우리가 우리가 회귀 분석은 사실은 굉장히 직선적인 관계식을 설명을 할 때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원하는 식은 딱 이런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직선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하게 회귀식을 도출할 수가 없어요. 도출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한 오즈를 취해봤어요. 오즈라고 하는 거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 분의 발생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값은 전체 중에서 예, 이벤트가 발생한 사람의 분율이 되겠지만 오즈라고 하는 거는 발생하지 않는 사람의 확률 분의 발생한 사람의 발생할 확률 이렇게 나눠서 한번 예, 오즈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오즈의 범위는 0부터 무한대입니다. 그랬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예, 런니니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 가지고도 뭔가 직선식이라고 하는 회기식 같은 거를 설명을 못 하겠어요. 못 하겠으니까 얘를 또 어떻게 해봤느냐 변화는 얘를 한 로그를 취해봤어요. 예, 이 오즈를 로그를 취해서 그러면 로그 오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로그를 취해봤더니 직선적인 관계식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같은 회기식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지스틱 이그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자체적인 y값을 사용을 못하니까 얘를 확률로 해봤다가 오즈로 해봤다가 오즈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로짓이라고 하는 변화를 통해서 이런 회기직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예,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이
예,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우리는 나중에 그 아웃컴이 발생될 확률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제 변환된 곡선을 이제 만들 거긴 하는데 그거를 다이렉트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아까와 같이 이런 식의 로짓이라고 하는 변환을 통해서 직선을 만든 다음에 그걸 역변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의 예, 런리니어 곡선인 이런 예, 로지스틱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회귀 모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이거 지금 결과 변수를 변환을 통해서 회귀 계수라고 하는 베타1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아까 또 계속 말씀드렸지만 회귀 모형은 회귀 계수를 설명을 하는 이제 그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귀 변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리니어 리그레션은 변환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 변수를 어떻게 변환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이렉트하게 그 회귀 계수를 그냥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예, 지금 결과 변수를 프로바빌리티를 했다가 오즈를 취했다가 그걸 또 로그로 또 취했기 때문에 그걸 자체를 가지고 만든 이 회귀 계수 베타를 가지고는 다이렉트하게 결과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를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오즈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것이 이런 회귀계수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관계식을 만든 다음에 일단은 이제 좀 해석을 하기 쉽게끔 각각의 로그를 떼는 작업. 여기에 로그를 떼려고 하면 여기는 로그를 씌워야겠죠. 네, 로그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로그를 이렇게 역변화시키는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거를 취합니다. 네, 취하면 이게 오즈가 됩니다. 오즈가 돼서. 그러면 이렇게 취한 상황에서 이 베타1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가 범주형 변수인데 그 범주가 두 개일 때, 예를 들어 성별인데 피메일은 제로고 메일은 1이라고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 각각에 대한 값을 x 대신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피메일에 대해서 x를 집어넣으면 0이기 때문에 베타1은 날라갑니다. 그러면 베타 제로만 남고요. 만약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1로 코딩했기 때문에 예, 여기 있는 1은 곱해서 베타1만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즈 레이쇼라고 하는 B라고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예, 여성의 경우를 분모로,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 오즈를 이렇게, 예, 분자로 해가지고 B를 만들어서 이렇게 식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베타 제로는 분자, 분모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럼 딱 남는 거는, 예, 베타1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관계식인 오즈에 대해서 베타1만 딱 남아서 우리는 오즈 레이쇼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자에 비해서 남자인 경우에 예, 그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이 오즈비만큼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오즈비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베타 값을 우리가 이렇게 임상적인 거나 연구 결과로 해석을 하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오즈 레이쇼라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x가 연속형 변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연속형 변수는 1단위씩 증가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1단위씩 증가되는 내용은 궁극적으로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다 날아가고 예, 그 자체의 값에 비해서 1단위가 증가되는 게 분자로 들어가면 다 날아가고 역시 이것도 베타1만 남는 오지 레이쇼가 예,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 변수가 연속형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독립변수 앞에 붙어있는 베타에 대해서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걸 취한다라고 하면 독립변수가 1단위씩 증가될 때마다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은 몇 배가 된다라. 이 오즈비만큼 발생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연령이 1세씩 증가할 때마다 네,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 오즈비만큼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가지고 베타1을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엑스포넨셜을 취하면 각각에 해당되는 독립변수에 대한 오즈비를 예, 계산할 수가 있어 이걸로 가지고 우리는 최종적인 결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너리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이제 분석을 할 때에 대한 가정은 뭐냐? 가정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단지 독립 변수가 아닌 결과 변수가 0과 1로 코딩이 되어 있는 제로 1이나 뭐 no yes나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값으로 가지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는 이벤트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수만큼 이제 독립 변수의 수가 몇 개가 들어올지가 이제
고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 그 결과 변수에 대한 빈도 분석을 꼭 확인하셔서 독립 변수를 몇 개까지 포함할 수가 있는지를 꼭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제 시스템 내용을 준비하다가 아까 앞에서 example 6에서 사용을 했던 예제를 사용을 해볼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선생님들이 더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홍구인 선생님이랑 준비하던 내용 중에서 좀 재밌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재밌는 내용이고 좀 더 선생님들께서 좀 활용하시기 좀 좋은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예, 이 데이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스몰 베슬 오클루전 환자가 토스트 타입 중에서 SVO 타입인 환자들 중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IVTPA하고 IVTPA를 받지 않는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때 아웃컴이 3개월 MRS이고 그때 3개월 MRS가 0과 1일 때 0과 1일 때에 대해서를 내가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이제 연구 목적이 다변수 분석을 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 중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메인 익스포저 인터벤션은 IVTPA 여부입니다. IVTPA 여부인데 이제 아웃컴은 3개월 MRS의 굿 아웃컴. 펴러블 아웃컴을 이제 보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아시티라는 연구소가 아니고 옵저베이션 스터디니까 여러 가지 컴파운딩들이 많아요. 컴파운딩 베리어블들이 많으니까 얘를 보정을 했을 때 정말 IVTPA가 펑셔널 아웃컴에 예, 영향을 주느냐, 좋느냐를 이제 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SAP 상에서는 이렇게 썼죠. 그래서 통계 분석 방법에서는 크루드 어널리시스는 카이 제곱 검정으로 이제 한 개 강의식을 받고, 예, 멀티베럴 어널리시스에서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돌릴 텐데, 딱 이때 이제 공별량을 선정하는 기준이 이렇게 같습니다. 지금처럼 보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 아까 독립 변수를 선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를 선정하는 기준. 여기서는 0.1로 뒀습니다. 0.1로 둬서 트리트먼트 그룹과 관계가 보이는 공별량을 일단 포함을 하는 걸로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크다라고 하면 아웃컴과 관계된 것도 추가적으로 더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지, 섹스, 에너지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유의 수준과 상관없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까 독립 변수를 선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 사전적인 예, 티어리를 통해서 이제 선정된 게 이제 세 가지 이 독립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독립변수를 선정을 해가지고 플러스 TPA 변수까지를 포함을 해서 예, 멀티베리블 로지스틱 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플래닝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예, 아까 했던 데이터가 아니고 SVO 언더바 TPA라고 하는 데이터를 예,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려서 보시다시피 지금 예, IVTPA 변수 첫 번째 변수가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룹 정보, 그룹 변수가 되겠고 두 번째 변수인 이 MRS02 변수가 아웃컴 변수가 되겠습니다. 0, 1가 되는 아웃컴 변수가 되겠고 AG부터 여기 보면 예, ATX라고 하는 변수까지가 저희가 이제 예, 고려된 독립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 고려된 독립 변수들을 가지고 예, 일단은 임포트는 문제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슬라이드를 일단 뺐습니다. 빼서 이제 SVO 지금 SVO 언더바 TPA라고 하는 이제 예, 데이터셋을 아까 example 6 데이터 불러드리듯이 똑같이 불러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그러면 그냥 진행을 일단은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불러드렸다라고 예, 생각을 한 다음에 일단은 맨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아웃컴에 대한 타입부터 이제 보셔야죠. 지금 아웃컴의 타입이 정말 바이너리냐, 예, 다이커스터마이즈 아웃컴이냐, 아니면 그래서 로이스 이그레이션을 해도 되느냐를 이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얘에 대해서 이제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타입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빈도표를 보는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하고 괄호 열고 아웃컴 변수. 예. 예, 아웃컴 변수를 집어넣고 이렇게 돌리면 지금처럼 대로 1로 돼서 다이커터마이즈 아웃컴이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전체 중에서, 예, 여기 878, 여기 1705명. 이러고 되어 있으면, 이벤트가 저희가 이제 예스가 1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이벤트 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적은 이벤트를 가지는 그러니까 적은 이벤트 수를 가지는 범주에 대해서의 기준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벤트 수가 여기서 878명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는 88개 정도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독립 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는 아주 참 큰 좋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웃컴에 대해서가 정말 바이너리냐, 그 다음에 독립 변수의 수는 몇 개 정도 고려할 수 있는지를 여기에 대한 정보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계적으로 아까 선정했던 유의수준 0.1 하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베럴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저희가 3차 통계 워크숍 때 했던 통계적인 방법, 카이제곱, 피셔, T테스트, 그 다음에 매니투 U테스트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대해서는 이제 미리 이제 시간을 줄이려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일단은 아웃컴과 관계된 애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3개월 MRS 여부에 따라서 그 아웃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P밸류가 0.1 미만인 거 이렇게 확인해서 이렇게 선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과 같이 선정을 할 수가 있겠고 사실은 이제 저희는 TP를 비교해야 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정되는 공별량은 이 기준으로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또 트리트먼트냐 TP의 여부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코베레이트를 이렇게 선정을 했더니 지금 아마 거의 한 열 몇 개 정도가 선정이 돼서 얘네들을 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돌려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게 아마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테이블 1로 이렇게 가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컬 변수에 대해서 레퍼런스 카테고리를 정해야지만 이제 오지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0,1로 코딩되어 있는 그 범주형 독립 변수에 대해서는 레퍼런스 카테고리를 굳이 선정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자동적으로 연기준으로 1에 대해서의 이제 세기 개수가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제 기준을 줘서 오즈 레이쇼를 산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의 해당되는 이런 식의 이제 범주형 독립 변수에 대해서는 제가 레퍼런스 카테고리를 다 이런 식으로 다 줬습니다. 팩터 변수로 해서 얘네들은 이제 범주형 변수다. 그리고 레퍼런스 카테고리가 다 이제 노인 거나 지금 보면 ATX라고 하는 거는 네 가지 범주입니다. 이게 이제 드럭에 대해서 네 가지 범주인데 이 중에서 이제 1번 첫 번째를 이제 레퍼런스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덮어쓰기로 했고 지금처럼 이제 TPA에 대해서도 노 트리트먼트를 레퍼런스 카테고리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는 이제 레퍼런스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 사실은 이제 R은 그러니까 SPSS 같은 경우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돌리려면 딱 한 가지 이제 경로밖에 없어요. 근데 R은 사실은 전 세계의 수많은 통계학자나 아니면 수많은 이런 식의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을 막 패키지를 만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대해서도 수행할 수 있는 패키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RMS라고 하는 리그레이션 모델 S가 스트레티지인가? 여튼 그 패키지를 좀 이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키지를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내용이라서 이 패키지를 좀 설치를 하고 불러드리는 내용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패키지를 설치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패키지 안에는 사실은 리니어 리그레이션도 있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도 있고 콕스의 페이지 리그레이션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리그레이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중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패키지를 좀 사용을 했고요. 분석을 하는 방법은 여기 중에서 이 패키지 안에 중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LRM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리니어 리그레이션과 동일하게 가로 열고 독립변수, 0,1 코딩으로 들어가 있는 독립변수, 결과변수 넣고 그 다음에 물결 표시하고 내가 지금
고려됐던 독립 변수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플러스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TP는 마지막에 꼭 집어넣고 예, 수행을 했고 얘를 저는 예, 리니어 그 로지스틱 그 리그레이션 모델 핏, 그러니까 LRMPC라고 하는 오브젝에 저장을 했고 얘를 일단은 한번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프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로지스틱에 대해서의 분석된 인포메이션들과 코에피션트와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p-밸류들을 이렇게 결과물들이 쭉 산출해서 나옵니다. 산출해서 일단은 잘 돌아갔는지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결과물을 그대로 바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점검을 해야죠. 아까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점검했듯이 다소공산성에 대한 점검을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VAF라고 하는 걸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여기 있는 VAF는 아까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의 VAF는 카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을 했는데 얘는 RMS에 대한 패키지에서 연동이 되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RMS를 돌려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실행을 시키셔야 되고 그에 대해서 VAF하고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돌렸던 오브젝을 수행을 시키시면 아래와 같이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그 VF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VF 값에 대한 기준이 10 이상이 되는지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이제 10 이상이 되는 게 있는지를 이렇게 봤더니 다 펄스로 나와서 10 이상이 돼서 다중구성이 이제 발생이 되는 애는 없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일단은 받아들이고 이 변수들은 다 설명이 가능한 애들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ATX 내에서 지금 보면 2하고 4가 약간 VF 값이 조금 높습니다. 근데 한 변수 내 그 안에 범주끼리 VF 값이 높은 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건 그 변수 내에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ATX하고 다른 변수인 예를 들어서 메일이 VF 값이 둘 다 좀 증가되는 양상이 보인다. 이거는 다중성이 발생이 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변수 안에 범주들끼리 이렇게 VF 값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점검을 하는 내용. 사실은 이것도 프리딕션 모델링 할 때 사실 사용하는 내용이지 저희가 지금처럼 TPA의 효과를 점검을 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사실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잘 돌아갔는지 PC 적절한지를 보는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LR 테스트. 정말 독립 변수를 가지고 결과 변수를 설명을 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독립 변수가 있는지를 보는 테스트가 LR 테스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결과 중에서 제일 앞단에 있는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결과물이 LR 테스트고 이게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하기 때문에 독립 변수들이 결과 변수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잘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관계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UC 값, 저희가 이제 잘 아는 AUC 값으로 정말 판별력이 좋으냐, 독립 변수를 가지고 지금 MRS에 대해서 good outcome과 poor outcome을 잘 구분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AUC 값은 여기에 있는 C 값을 보시면 됩니다. C 인덱스가 AUC 값인데 C 인덱스 값이 0.76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결과물을 가지고 예측 모형을 만든다라고 하면 AUC 값이 76% 정도밖에 안 돼서 80%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모형에 대해서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예측 모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그냥 이런 식으로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굿니스 오피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제일 알려져 있는 호스몰 레미쇼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대해서는 좀 패키지를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패키지 중에서 리소스 셀렉션이라고 하는 이제 패키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R하고 여기 S가 이제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인 이 패키지인데 이 패키지를 잘 이렇게 일단은 설치를 해주십니다. 패키지를 잘 설치를 이렇게 해주시고 난 후에 그 중에서 어떤 함수를 쓸 거냐면 코스몰 레미쇼라고 하는 여기 점 테스트라고 하는 펑션을 쓸 겁니다. 펑션을 쓸 거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결과 변수
결과 변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측 모형에 대한 probability를 하는 게 이렇게 아래에서는 이 명령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리니어 모델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돌렸던 리니어 프리딕트 아까 저희가 변환을 해서 직선식을 이제 만든 애가 지금 리니어 프리딕트가 되겠고요. 여기에 PLOGIS라고 하면 probability로 이렇게 환산을 시켜주는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빌리티하고 아웃컴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 호스멀 레미쇼 테스트를 하고 가로하고 그룹에 10개를 그룹핑을 해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호스멀 레미쇼 테스트가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p-밸류가 크면 클수록은 잘 핏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얘는 p-밸류가 0.05보다 작다라고 하면 모형 핏이 안 좋다. 적합도가 낮다. 안 좋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p-밸류가 0.05보다 크기 때문에 적합도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괜찮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 프리딕션 모델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이 되겠고 저희처럼 지금 뭐 리스크 팩터를 찾고자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효과에 대해서 보정된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 속에서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잘 보여주지 않으셔도 되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다중 구성도 없었다는 거 확인이 됐고 모형도 어느 정도 적절하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로지스티그레이션은 잘 수행이 된 걸 앞에서 봤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지스티그레이션은 딱 아까 돌리시면 베타 값밖에 안 나와요. 회귀계속 값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회귀계속 값 가지고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애가 뭐냐? 그 다음에 TPA는 정말 이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결과물을 공정적으로 논문에서 쓰려고 하면 오지 레이쇼를 산출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문제는 바로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패키지를 좀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오지 레이쇼라고 하는 오지 레이쇼를 산출하는 패키지를 좀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오지 레이쇼라고 하는 패키지를 적용하기 전에 로지스틱 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좀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로지스틱 이그레이션을 돌리는 또 다른 방법이 GLM이라고 하는 펑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GLM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지금 보면 리니어 모델 핏 달러 표시하고 S 포뮬러라고 하면 이 내가 앞서 돌렸던 로지스틱 이그레이션에 대한 식, 즉 여기에 있는 이렇게 내가 일일이 입력했던 식이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S 포뮬러라고 하는 것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아까 로지스틱 이그레이션을 돌렸던 식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돌릴 것이다라고 지정을 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패밀리는 저희가 아웃컴이 예스노이기 때문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 여기 적어주고 얘를 지금 리니어 모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P2라고 하는 걸 오브젝으로 저는 일단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일단 이론적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지 레이쇼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패키지를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실행을 시켜주시고 난 다음에 얘에 대해서 오지 레이쇼를 일단 산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OR 언더바 GLM 이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을 할 것이고 가로 안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을 했던 데이터 제가 지금 이 패키지를 패키지가 아니고 이 지금 분석을 했던 로 데이터를 불러들였던 데이터 프레임은 제가 SVU 언더바 TPA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일단 여기에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표하고 모델은 여기 앞에 돌렸던 로지스틱 이그레이션 돌렸던 GLM으로 돌렸던 로지스틱 이그레이션 결과에 대한 오브젝을 여기 지정을 해주시고요. 심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패키지가 좋은 게 뭐냐면 에이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이 증가에 대해서의 오지 레이쇼가 굉장히 미미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데 예를 들어서 토탈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냥 오지 레이쇼를 계산을 하면 토탈 콜레스테롤 1 증가될 때 오지 레이쇼이기 때문에 오지 레이쇼 1.00 얼마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굉장히 얘가 시그니피컨트한데 왜 오지 레이쇼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럴 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기술에 대한 단위를 바꾸는 거. 지금처럼
제가 age하고 여기 들어갔던 연속형 독립변수 중에 age하고 SBP는 이렇게 10이라고 세팅을 했어요. 10이라고 세팅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age를 10cc 증가할 때마다 오즈 레이쇼를 산출해라. 그 다음에 SBP 같은 경우에도 10cc 증가될 때마다, 그러니까 1단위씩은 너무 미미하니까 SBP를 10단위씩 증가할 때마다의 오즈 레이쇼를 산출해라라고 하는 걸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연속형 변수는 1단위씩 증가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각각 여기서는 1로만 지정을 해서 이렇게 인크리지먼트에 대한 단위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내용은 여기 모델에 들어가 있던 독립 변수 중에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유닛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걸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 아마 돌아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좀 기다리시면 다음과 같은 아웃풋이 산출이 됩니다. 예, 산출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면 age, 그러니까 인크리지먼트에서 지금 age하고 SBP는 예, 네, 저희가 아까 10cc 증가된 거에 대해서를 이렇게 유닛이 했고 있고, 그 다음에 이니셜 엔드 스토어 스케일과 OTA라고 하는 onset to arrive time에 대해서는 일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 나머지는 다 검정 변수이기 때문에 indicate variable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해서 이제 오즈 레이셔와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산출이 돼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최종적인 연구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age, 메일, 그 다음에 스트로크, 히스토리 여부, 그 다음에 이니셜 에너지 스케일, TPA 여부가 일단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이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age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이렇지만 age 같은 경우에는 매일부터 여기 있는 모든 변수를 다 통계하는 상태에서 age가 10세씩 증가할 때마다 3개월 페어블 아웃컴이 될 가능성은 0.68배로 낮다. 즉 age가 증가할수록은 포 아웃컴이 될 가능성이 높지 군 아웃컴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TPA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즉 다른 공별량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 트리트먼트에 비해서 TPA를 했을 때 3개월 페어러블 아웃컴이 될 가능성은 1.554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테이블링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연구 목적은 페어러블 아웃컴과 관련된 리스크 팩터를 만약에 찾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오지레이션에 대한 결과물을 다 이렇게 제시해 주셔야 돼요. 제시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의미 있었던 게 뭐였는지를 이렇게 내서 전체적인 테이블 결과를 이렇게 크게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연구의 이제 본 목적인 공별량들을 보정을 했을 때 TPA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내가 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크루드 어널리시스, 즉 본별량을 보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TPA 효과가 오히려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로지스틱 이그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결과물을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오즈 레이쇼가 이렇게 1을 넘어섰죠. 1을 넘어섰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그래서 노 트리트먼트에 비해서 TPA에 대해서가 효과가 더 있었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정을 했고 그게 대해서 보정된 변수들은 뭐뭐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이런 식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돌리지만 보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리스크 팩터를 찾느냐 보정된 효과에 대해서의 이제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테이블링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하느냐 앙코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 방법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지만 아웃컴이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하시는 거는 똑같지만 그게 대해서 이렇게 테이블링을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이제 리스크 팩터를 찾느냐 TPA 효과를 찾느냐 이런 식으로 내용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까지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마쳤는데요. 실습을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PSS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는 포워드, 백워드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그거는, 거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포워드, 백워드를 하는 거는 그 다변수 분석을 하는 목적 중에 마지막 프리딕션 모델링을 할 때 쓰이는 내용이지, 저희가 이와 같은 리스크 팩터를 찾고자 하거나 보정된 효과를 찾는 연구에서 백워드, 포워드를 하면, 만약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애인데 얘가 통계적으로 의미 없다라고 하면 걔는 자동적으로 빠져요. 그럼 걔를 충분히 보정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 될 때는 그런 식의 백워드, 포워드를 쓰지 않고 엔터 모형으로, 그러니까 풀 모형으로 다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백워드, 포워드는 내가 프리딕션 모델링을 해서 정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애들만 딱, 예, 남겨서 예측 모형을 만들 때 많이 활용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TK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얘를 PS를 사실은 돌렸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목적이 리스크 팩터를 찾기보다는 TK에 대한 효과를, 이런 보정을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PS를 통해서 정말 궁극의 이제 밸런싱을 맞춘 상황에서 RTC처럼, 그래서 TK 효과를 이제 좀 보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PS까지 못 간 이유가 뭐냐면, 예, 이니셜 소스 스케일이 죽어도 두 군에 대해서는 밸런싱이 안 맞아져요. 워낙, 예, 얘에 대한 효과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캐릭터가 달라서 그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PS는 포기. 예, PS를 포기. 왜냐면 얘는 꼭 맞춰야 되는 앤데 그걸 못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그냥 보정을 하면서 이제 TPA 효과를 점검을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예, 연구 내용을 마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굳이 R로 안 하셔도 돼요. R로 안 하셔도 되고, SPSS로 충분히 분석은 가능한데, 다만 얘 때문에 저는 사실은 R로 하거든요. 이 VAF 점검을 하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리뷰어들이 리스크 팩터를 찾거나 여러 가지 이제 예측 모형을 만들거나 할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이런 다중공식성을 점검을 했느냐를 질문을 하는 리뷰어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SPSS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예, R로 돌리시면 한눈에 이렇게 VF 값을 확인하셔서 다중성이 있었다 없었다를 리뷰한테 이렇게, 예, 제시할 수가 있어서, 저도 이것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하지 굳이 리스크 팩터를 찾거나 이런 TPA 효과 같은 이런 어떤 특정한 목적의 이제 효과를 보는 상황에서는 굳이 R로 이렇게 돌리지는 사실은 잘 안 씁니다. 저도 전 세스를 이제 많이 돌리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목적 때문에 사실은 R을 하는 상황이고, 아마 이런 것도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SPSS가 더 좀 편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편하다라고 계속 그음 쓰시면 R이 안 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R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하시면 조금 더 R을 사용하시는 데 좀 능숙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예, 오늘 그 마지막 그러면 실습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아씨, 이게 못하네. 3개월 MRS에 대해서 아까는 제로 1을 1, 만약에 이제 그 2부터 6까지를 0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0, 1, 2까지를 이제 그 굿아웃컴, 그 다음에 3부터 6까지를 푸어아웃컴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결과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일단 실습 내용을 일단 잡았고요. 그래서 이 결과 변수를 가지고 독립 변수를, 다음과 같은 독립 변수를 고려했을 때 나중극성도 점검을 하고 호스멀 레미쇼 테스트로 해서, 예, 모형 핏도 이제 좀 점검을 하시고, 독립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 있는 이제, 결과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계 있는 독립 변수가 뭔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예, 실습 내용을 좀 꾸며봤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코멘트나